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과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인구 분포에서도 보았다시피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인구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다른 패턴이 나타날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세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 집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나라의 먼저 인구 요렇게 갈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구 집중 지역이 있고요. 인구 희박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 지역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집중 지역은 요런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수도권, 남동 이외 공업지역, 그리고 지방 대도시와 인근 위성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 통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색이 빨가면 빨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가장 빨간 지역을 보니까 요 지역이 있네요. 여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서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반대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이 있네요.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남동쪽에 바다와 접해 있다. 접할 임자에 바다 해자거든요. 남동쪽에 바다와 접해 있는 공업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듬성듬성 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난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대구, 여기가 대전, 그리고 여기가 광주와 같은 이러한 지방 대도시 지역에도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도 있어요. 인구가 집중되어서 거주하는 지역도 있지만 인구가 희박한 지역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 어디냐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의 산지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구가 희박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대체로 희박한 요 지역이 바로 어떠냐면요. 여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태백과 소백산지 지역이에요. 소백산맥 일대입니다. 그래서 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유리한 환경이 아니고 불리한 환경이겠죠. 그래서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표시한 지역 이외에 나머지 색깔이 연한 지역이 전부 다 어떤 지역이냐면 농촌 또는 어촌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이러한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세계 분포 패턴 했을 때도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많은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인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잠시만요. 자꾸 뭘 눌러서. 자, 산업화 이전에는요.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자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1966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6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로 어떤 지역, 그렇죠. 요렇게 서쪽 요 지역이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 지역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평야 지역이거든요. 전라남도, 요쪽 전라북도, 전라남도, 요쪽이 전라도 지역인데 대표적인 평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비교적 낮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위치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러한 산지 반대쪽 요 지역이죠. 북동부 지역, 이거 한반도 전체로 했을 때도 똑같은데요. 북동부 지역은 이렇게 인구가 희박했어요. 인구가 희박한데요. 여기가 북동부 강원도 지역이죠. 왜? 여기는 주로 산지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매우 춥고 그리고 그 기간도 길기 때문에 농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적은 인구가 거주한 지역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적 요인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산업화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산업, 교통, 일자리 등 인문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인문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요 2015년 지도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에 어디에?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이 되었고요.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다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계 인구 분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